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그널입니다. 금일 시장은 전일 발표된 엔비디아의 경이로운 실적으로 인해서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우선 엔비디아의 성적표를 보면 입이 딱 벌려집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3% 늘어난 681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94%나 북증하면서 시장 일각의 AI 이기설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가 잘 팔린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젠 AI가 실질적으로 거대한 돈을 벌어다주는 하나의 확실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흐름이 좋았던 제약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엔비디아가 불러온 AI 열풍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서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까지 수급이 번졌거든요. 그래서 서클뿐만 아니라 이젠 디지털 자산 법제화 모멘텀이 있는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쿠콘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에 수급이 강하게 돌았었어요. 그래서 금일 시장을 뭐 압축을 하자면 이젠 미래성을 보는 꿈이죠. 어쩌보면은 제약바이오주는 꿈이잖아요. 그 얘도가 개발하고 있는 이 신약이 성공을 하느냐, 임상에서 성공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지만, 일단은 임상 이상까지는 대체로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기대감을 통해서 쭉쭉 간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테마죠, 꿈. 그래서 꿈이라는 미래성을 보고 사실 바이오 섹터에 현재 베팅을 하기보다는 현재로는 이젠 그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확인되고 있는 이런 섹터들, 그러니까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서클 같은 뭐 이런 관련주들 같이 현실적 재조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집중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예상대로 제가 이 말씀드렸죠. 신고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왜냐면 5일선을 깨트리질 않고 있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현재 이제 라스닥 지수가 그 1.72%꽤 많이 빠지네요.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이거 5일선을 제가 봤을 때 깨트릴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뭐 일시적으로는 뭐 이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다시 밑꼬리 달고 양전환되면서 또 신고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무서울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정고점 돌파 나온 추이 구간이기 때문에 뭐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밀리더라도 살짝 밀린 척 하다가도 밑꼬리 달고 양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절대로 뭐 갑자기 5일선이 팍 무너지면서 개파락 나오고 그런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자리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 물론 뭐 그 나스닥 지수가 막 3% 4% 우리가 눈 떴을 때는 3, 4% 5% 급락이 나왔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5일선을 이탈할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또 살아날 것 같아요. 좀비처럼. 지금 국내 증시는 제가 봤을 때 좀비예요. 죽을 것 같이 보여도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거품 물고 그냥 계속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현재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도 확실하게 이제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양봉 흐름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3월 달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밑골이 길게 나와서 다시 이제 한번 흔들었잖아요. 흔들었기 때문에 3월 달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겁니다. 아마 현재 흐름, 현재 페이스를 그대로 이어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그래도 재미를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기존 종목들을 보고 추천주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목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예요. LG전자는 제가 이날에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날 밑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하셨다면 저점에서 잡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 진입을 하셨다면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말을 듣고, 그래서 현재 5일선을 깨트리질 않고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금일 이제 전일이죠. 금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저도. 그래서 2월 26일 날 이제 장 흐름을 봤을 때는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하방 흐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갭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는 쉽게 뭐 확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전혀 틀린 겁니다. 이때랑은 전혀 틀린 거예요. 캐파가 틀려요. 전혀. 지금 계속 5일선을 깨트리지 않았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에서는 금일도 만약에 살짝 뭐 밀리는 척하면서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한 4%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짝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받는 척 하다가 또 밑꼬리다 해서 음봉정 약간 긴 밑꼬리 형태의 조정 뭐 망치형 소음봉이나 소양봉이 나올 확률이 크고 뭐 완전히 뭐 제가 봤을 때 지수 흐름 봤을 때 밀다가 또 신고가 나와버리면 또 장단봉 나올 수도 있어요. LG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전히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 보시면 자본금이 8,182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21조 7,127억이고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평가됐다라는 건 뭐 이거 좀 어거질 수도 있는데 그냥 싸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본금 대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00배예요. 그 삼성전자는 1600배입니다. 물론 얘네들이 HBM에서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치를 받는다 쳐도 실상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정상이라고 보진 않아요. 뭐 호재가 계속 나오더라도 저는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한 번이라도 거꾸라지면 그냥 급락이거든요. 그냥 급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볼 거예요. 안 보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젠 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뭐 LG전자 같이 이젠 이제서야 이젠 출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LG전자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럽다 눌림자리에서 놓치셨다 그래서 좀 아쉽다 하신 분들은 LG전자보다는 LG가 좀 더 편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좀 LG전자가 좀 지금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싶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 LG를 잡으시는 전략이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 LG도 한 지금 마음 편하게 한 20%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위에 있거든요. 상방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LG전자는 사실 저항 부분이 있긴 한데 전 뚫는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 한 15만 한 16만 15만 16만 원 부근에서 저항벽이 있어요. 근데 이 벽도 제가 봤을 때 뚫을 겁니다. 왜냐면 금일 장이 끝나면 이제 3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 시세도 바로 나옵니다. 조정 또 나올 뭐 3월 초에 살짝 교정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소화 과정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소화 과정 짧고 오히려 또 신고가 나오는 형태로 상방 흐름이 나올 거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흐름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만 3천 원을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로 접어두면 19만 3천 원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넘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가전제품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이런 걸로 그냥 시세가 나온 거고 현재는 피지컬 AI 엔비디아와 같이 또 협력한다는 내용까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 21년도 시기하고 이 시기하고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전 여전히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매도하시는 시청자님도 계시겠지만 아직 들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아크릴도 사실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고 같이 이제 또 제휴도 또 비슷합니다. 피지컬 AI 이제 같이 시세가 나온 거고 5일선을 먹고 있습니다. 21선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5일선과 21선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현재 윗꼬리를 어쩌면 확실하게 이번에는 5일선을 먹어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대멍이라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부담 없게 5일선과 이격이 크지 않게끔 윗꼬리를 의도적으로 달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금요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금요일 살짝 밀리는 척하다가 급등 나오는 거 아닐까 아니면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살짝 윗꼬리 내에서 뭐 소양봉이든 소음봉이든 단 다음에 3월달로 접어들었을 때 날린다든지 약간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기업은
아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42,000원 보면 혹시라도 이탈하잖아요. 그럼 그냥 정리하세요.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이게 사실 LG전자처럼 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 부분부터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부터 안 가고 그냥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양은 지금 좋아졌어. 5일선, 20일선 먹어버리면서 상승으로의 이제 어찌 보면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전환 시그널은 맞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여기에서 뭐 소음봉이라든지 소양봉이라든지 도지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바로 또 저가선 이탈한다. 그럼 이거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당장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시는 게 맞죠. 아니면 나 좀 독한 마음으로 보유하려면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죽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스코 푸체인.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에 이제 말씀드린 다음에 원래 때 하락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강하게 뭐 3.8% 정도 밀었다가 화요일부터 재차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연속 이렇게 강하게 상승 나오면서 또 신고가를 나왔죠. 이 근래 신고가 경신했고 그리고 이 양봉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긴 밑골이 소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어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죠. 추가 시세 충분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끌고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여기 26만 원도 넘겨야 되거든요. 26만 원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게 좋다. 넘긴 다음에 이제 매도 고려하신다면 26만 원 넘겼을 때 고려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2G 바이오. 전일 같은 경우, 이제 26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섹터들이 죄다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G2G 바이오를 매도를 해야 되느냐? 전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12만원 부근에 충분히 갈 거라 보고 있고, 일단 신고가는 나왔기 때문에, 사실 1차적 매도 구간은 맞아요. 신고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매도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사실 정석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신고가 나온 다음에 5일선 이탈을 안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금일같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 나왔을 때는 어느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겠어요. 제약바이오스로 들어올 확률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차 또 신고가가 나올 확률이 또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ENC. ENC도 딱히 문제는 없지만 21선 깨졌다는 점에서 좀 불만이긴 합니다. 아니 분명히 1차 시세도 사실 뭐 저점대 2배 정도 갔지만 이게 지금 간 다음에 눌림 구간 잡으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횡보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양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상방으로는 꼽는 자리가 있단 말이야. 24,000원대까지 한번 꼽는 자리가 있는데 일단 조정은 무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얘네들 심할 정도에서는 뭐 61선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약바이주들이 금일 제 예상대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5일선과 20일선 무너뜨린 걸 재차 또 회복해주는 양봉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약바이주들이 흐름이 그러니까 대체로 다 빠졌어. 세트론도 5일선 이탈하고. 근데 전 세트론은 더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일시적인 이탈 같아요. 그 알지노믹스도 좀 그 21선 돌파에 앞서서 장중엔 돌파가 나왔었는데 또 이렇게 도정으로 끝나고. 근데 보면 이제 시간을 보면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10%까지 갔거든요. 그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장 끝난 다음에 이제는 그 8시까지 하는 장세에서는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금일 제약바이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금일 뭐 추천주는 이더스 제약을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이더스 제약도 시간으로 그래도 수급이 들어와가지고 시간으로 1.7% 정도 들어와서 이게 저는 사실 이 앞전 고점 당연히 넘기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거의 한 12,800원 부분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지만 20% 먹는 거잖아요. 1.7%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시 밑꼬리를 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아니 금일 같은 경우에도 갭으로 뛰었다가도 한번 밑에서 이제 종가 이하에서 매수할 기회를 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래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어가지고 사실 뭐 저희 그냥 이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위더스약이 모양이 좋아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 추천주를 두 개를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만, 왜냐면 장세가 워낙 너무 변칙이 심해가지고 이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데이트레이딩 하기엔 좋아요. 그 현금 여력 있으신 시청자님들은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주 대화 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따 추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놓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꼭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도중에 안 듣고 끝에만 돌려서 보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장중에 기준 종목 설명은 안 들으시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추천주를 말했는지 끝에만 돌려보자. 그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제가 신기한 게 추천주보다는 도중에 언급된 종목이 더 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참고하세요. 그리고 코칩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끌고 가셔도 된다. 그래서 25일날 제가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안 올렸어요. 금일 같은 경우도 사실 지수가 신고가 나왔어도 지금 하락 종목사 훨씬 많잖아요. 지금 보면 뭐 코스닥도 437종목 상승, 1267종목 하락이었나? 57종목이 하락이 됐죠. 거의 1대3입니다. 1대3. 그러니까 엄청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지수는 신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흐름이죠. 시총 높은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신고가 나왔는데 그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힘겨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삼전 아니면 SK하이닉스 없는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멍 때리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주식 투자 왜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보면 코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이 엇나가는데, 여튼 코치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또 입구에 달았는데, 저는 이 종목은 더 간다고 보거든요. 5일선 이탈도 안 했고 뭐 이탈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탈한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앞전 고점도 또 넘기면서 더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죽은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컴퍼니 K, 뭐 나와이비도 있고 그 보시면 뭐 제가 그 창투사는 뭐 AT나 인베스먼트 같은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차피 뭐 이 종목은 매수하셨을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나와이비는 이미 매도하셨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컴퍼니 K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컴퍼니 K 어차피 창투사는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컴퍼니 K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퍼니 K는 아직 뭐 21선 이탈도 안 됐고, 지금 뭐 조정으로 나온다 해도 거래량을 보시면 소폭이죠. 이렇게 쬐끔쬐끔해서 그냥 조정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수 수급 들어온 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소폭이죠.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그리고 또 21선 이탈도 되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 21선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뭐 지지 안 받고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냐? 바로 못 가면 옆으로 흰보하면서 뭐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오일선 먹어줄 확률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죽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9,000원 이상 도달할 때까지는 좀 끌고 가셔라, 혹시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 그리고 태강도 역시 조정이 나왔죠. 최근 요 근래 조정 흐름이 좀 강히 나오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실적이 뭐 개판인 것도 아니고, 이번에 실적도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 만큼 차분히 좀 홀딩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매도만 하지 마세요.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좋거든요.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고, 상방으로 가면 36,000원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에르코스. 뭐 에르코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흐름 때문에 빠진 거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 위주로 수급이 죄다 들어왔으니까 그걸 제외한 종목들은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약간 전혀 관련 없는 섹터들은 당연히 조정이
그 시장 흐름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저는 AP 시스템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밀다가 밑꼬리에 달았잖아요. 긴 밑꼬리. 이때도 그렇고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서 다시 살려. 신기하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종목은 시세가 나온 게 없어요. 정말 사기인 게 뭐냐면 선의 시스템은 밑도 끝도 없이 시세가 나와요. 물론 실적이 좋아지긴 했어요. 선의 시스템의 실적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실적이 대폭 이렇게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뭐 자본 총계도 보시면 별로야.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보면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실적이 그래도 보시면 얘네들은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매출이 5천억이야 이미. 선 시스템에 똑같아. 보면 비교해 볼까요? 5천억 나왔죠 이번에. 순이익은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증책 장비예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근데 시총은 4분의 1이야. 얘 선시스템이 1조 2천억인데 얘는 3,492억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도 차트가 좋거든요. 차트가 좋아요. 이거 아직 시세가 나온 게 아니요. 상방으로 더 날릴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야,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하다. 이거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못해도 상방이 28,000에서 3만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굉장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가 보이는 기업이 있고 안 보이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보입니다. 2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게 좀 보여. 이런 종목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이상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서인 시스템보다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서인 시스템에 비교하면 이건 뭐 가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이젠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투자자들은 서인 시스템이 아니라 AP 시스템 볼 거라 진입할 거라 봅니다. 왜냐면 증책 장비에서는 정말 시세가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으신 시청자님들은 담으셔도 됩니다. 저는 코칩도 그랬죠. 코칩도 이거 지금 영상 보면 나오는데 코칩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담으셔도 될 것 같다고 이제부터 계속 매일 말했어요. 이 눌림 자리에서 야 이거 이제 신고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담으셔도 될 것 같은데 했더니 그냥 장대문 달더라고. 말하기 무섭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AP 시스템도 이거 이제 날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 선 시스템은 보면 내용이 이제 대장주가 바뀔 거라 보이는 게 이제 투자주의 이제 15일간 이제 보면 계속 이제 감시해 봤거든요. 금감원한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감시받는 기업들보다는 부담 없는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말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일지테크. 뭐 일지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는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북은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은 뭐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거 담으셔도 된다 해서 역시나 돌아가면서 가더니 그래도 장대한 번 나왔죠. 근데 크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앞전에 대장 거량이 이미 강에 실렸기 때문에 세력은 일단 확실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지테크가 현대차 협력업체 진짜 어째 보면은 선방에 있는 협력업체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대차도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근데 부품질은 유예로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오버다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실적도 좋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만간 신고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방 시스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랑 또 비슷한 기업이 있습니다. 영화테크라는 기업이에요. 뒤에 테크자가 같이 붙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그래서 얘 봤을 때 얘도 이렇게 밀더라고요. 근데 야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마 일지테크하고 영화테크 이 두 종목 다 수급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왜 앞전 고점 돌파 직전이 어차피 전고점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정별화도 또 되고 가고 있다. 61선이 300일선을 넘겼죠. 그 5일선, 20일선, 60일선 정별에 지금 5일선 이쁘게 타다가 한번 5일선 깨트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살짝 밀리는 척 하면서 또 또 양봉을 달면서 정말 뭐 앞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한다면 강하게 장대봉 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니면 여기에서 뭐 살짝 양봉을 다운 다음에 3월달에 뭐 날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돼요. 완전 초저평가야 이 기업도. 실적이 점점 좋아지잖아요. 근데 실적이 아니 근데 시총이 뭐야 1,000억 이하야. 말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영화테크 봤는데 뭐 최근에 뭐 자기 주식 처분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 어차피 뭐 시간외로 터는 거 아니야. 시간외로 기관애들한테 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단 말이에요.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야. 그 기관애들 바로 팔겠습니까? 이게 올라갈 걸 예상하고 이게 저평가 돼 있으니까 받는 거지. 그냥 올라가도 나중에 뭐 팔더라도 주식 올라갔을 때 팔지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안 팔죠. 그래서 일지테크하고 영화테크 둘 다 좀 만약에 없으신 난 자동차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 현대차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현대차보다 저는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강하게 돌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한다고 한다면 뭐 영화테크나 뭐 일지테크 같은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CTC KCTC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조정 받다가 결국 8,390원 넘기면서 또 장대모 달 확률이 크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의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SG글로벌 같은 경우 다시 또 뭐 눌림자리를 미는데 어차피 의미 없어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받고 가긴 할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옆에 기다가 상방 슈팅 분명히 나올 테니까 차분히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코메론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게 빠졌을 때 야 이게 맞나 이게 완전 오버다 했는데 역시나 바로 다음날에 5일선을 회복을 해줬죠. 저평가돼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그래서 5일선을 또 타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고가 돌파 어쩌면 신고가에 경신하면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비처테크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딱히 문제는 없어요. 20선 부근이고 이 종목은 시간 끌기만 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차트 베이스가 그래요. 5일선 돌파에 21선 부근까지 찍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일선 먹으면 또 신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게 21선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진 다음에 이 5일선 이게 5일선으로 가면 5일선 먹는 순간부터 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특징이에요. 어째 보면은. 그리고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죽은 자리도 아니고 펼쳐보면 문제가 없어요. 이 앞전에 이제 13,240원을 넘길지 안 넘길지는 추후에 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이 정고점 부분까지는 찍을 것을 좀 보고 있는 만큼 차분히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죽은 자리 아니에요.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코스닥지에서 신고가 나왔잖아요 또. 그러니까 얘네들이 위해서 이 종목을 관리하는 기관원인들이 죽일 이유가 없다고. 보통 이런 중소형주들은 지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죽이는데 그럴 리는 없다 당분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DB는 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들 DB하이텍 지분을 11%더 사야 돼. 사게 되면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거든요. 완전 저평가되어 있는 거지. 또 최근에 눌림자에서 많이 올라가서 또 신고가 나와버리면 DB 입장에서는 좀 한숨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예상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조 2천억이에요. 지분 얘네들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그 DB하이텍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만이라도 1조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현재 4,285억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1조 2천억의 가치면 뭐 주가 더 오르면 더 가치가 상승이 더 되겠죠. 뭐 1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고 1조 6천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반만 간다 하더라도
6천원에서 8천원까지 가야 되거든. 시총이 6천원에서 한 8천원까지는 그 사이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종목은 신고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 지분 가치만으로만 산정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뭐다? 밀렸을 때는 매수해야 된다. 봐봐요. 금일 장세 막장인데도 밀렸을 때 다시 또 믿고 있다면서 회복을 해주잖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밀면 매수 기회예요. 눌림 자리에서. 그런 다음에 언제 판다?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장대 한봉 시동될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이제 기준 종목 여기까지고 금일 추천 종목을 제가 사실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위더스 제약이었는데요.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시간에 시세가 1.7% 정도 나와가지고 제가 제외를 했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종목 공략을 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합니다. 살짝 밀렸을 때 분명히 이게 항상 얘네들 밀리는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시초가가 갭으로 올려도 한번 부하권 이하로 한번 밀고 밑꼬리 달고 아마 앞전고점 돌파 나올 겁니다. 만약에 매매하신다면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금일 뭐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뭐 하락폭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아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더 빠졌을 거로 보여집니다. 시세를 안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잠시 쉬어가면 제약바이오주들이 항상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그러면 이더스 제약 같은 종목도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추천하는 1순위의 종목은 아닙니다. 전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우리 시청자님들께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담을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저는 뭐 금일 여하튼 엔비디아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번째 추천주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시초가에 혹시라도 엔비디아 영향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자신 있게 담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Y시킴이라는 종목인데 흔히 이제는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고요. 그리고 사실 Y시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에서 특수 정밀화학의 1인자죠. 쉽게 비유하자면 반도체라는 미세한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특수물감과 색척제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종목이 유리기판 관련주냐? 왜냐면 유리기판 공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소재 3종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뭐 해로기 지도를 그려놓는 강강액, 그리고 둘째는 그림을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돕는 현상액, 그리고 셋째는 찌꺼기를 깨끗이 지워주는 박리액입니다. 여기에 유리와 금속이 잘 달라붙게 만드는 특수 코팅제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이 소재들이 없으면 유리기판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로 엮이는 겁니다. 이 기업이 유리기판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게 소재들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좀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이스캔 같은 경우는 특히 유리기판 세계 최초로 양산을 앞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의 핵심 소재를 이미 초도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 끝도 없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와도 손을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때 독점을 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현재 하이닉스의 공정 도입을 위한 최종 양산 평가 단계에 와 있고요. 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YC캠이 SK하이닉스에 물품을 공급하게 되는 순간 현재 YC캠이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적자폭이 80%가량 줄었고 순이익이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유리판 매출이 본격화되는 2026년은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현재 뭐 나스닥이 강하게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하락 확대되고 있고 거의 1.8%, 1.9% 지금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젠 뭐 어째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도 조정이 거의 이제 한 제가 봤을 때 5% 정도, 5, 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금일 반도체 어째 보면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로 조정을 받을 확률은 크지만 최근 엔비디아가 AI 칩의 발열과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도입을 공식화했고요. 엔비디아의 협력사인 엑솔리스와 하이닉스가 IC캠의 물품을 납품받는 만큼
엔비디아 칩이 지금 불티나게 잘 팔리잖아요. 실적이 뭐 최대 실적이 나올 만큼 여전히 칩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추후에 유리기판 달린 이제 엔비디아 칩이 추후에 잘 팔릴수록 YC캠의 실적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무섭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YC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금일 조정이 나온다. 혹시라도 금일 또 음봉정이 나와. 밀리는 형상이 나와.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매수를 해야죠. 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현재 최대 실적, 26년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는 기회로 보고 담아야 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갭을 띄어서 갈 수도 있지만 갭을 안 띄고 시초가부터 약세 흐름으로 음봉 모양으로 가두려야겠다. 그러면 담으셔도 문제 없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추가 시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런 기업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때죠. 제가 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